자, 안녕하세요. 간지루입니다. 오늘은 마찰력 두 번째 시간 실험과 관련된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 자, 7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74쪽을 보면 이 단어를 배우면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하여 접촉면과 마찰력의 크기 관계, 접촉면과 마찰력의 크기, 서로 어떠한 관계인지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볼게요. 항상 실험을 바탕으로 잘 생각하면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잼을 발라서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미끄러워서 뚜껑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은 뚜껑을 열 수가 있을까요? 네. 자, 이번 단원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볼게요. 평소에 잘 걸어 다니던 길인데 겨울에 물이 얼어 빙판이 됐어요. 그러면 미끄러워지죠? 걷기가 힘들어요. 이는 빙판 길일 때는 신발과 빙판 사이에 그 접촉한 부분이 얼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접촉한 부분이 성질이 얼음으로 달라진 거예요. 얼음은 미끌미끌하니까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빙판 길일 때 미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접촉면, 신발과 바닥 사이의 이 접촉면이 마찰력의 크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접촉면과 마찰력 크기. 접촉면이 빙판길이 될 때는 잘 미끄러지죠?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는 작아지는 건데 다른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교과서 잘 보면 이런 실험을 할 겁니다. 우리는 접착 테이프, 각도기, 나무 도막, 사포, 아크릴판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1번, 2번, 3번 순으로. 자, 이 아크릴판을 쭉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각도기의 문구를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똑같은 실험을 5번 반복할 거예요. 한 번 이 각도를 측정하면 다시 내렸다가 또 1번, 2번, 3번 순으로 또 한 번 하고 이런 거를 5번 반복해서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모둠마다 여기 사포 보이시죠? 사포. 모둠마다 요 아크릴판에 접착되어 있는 요 사포, 이 사포와 이 나무도막 사이의 요 접촉면의 성질, 얘는 사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나무도막이 미끄러질 때 그 바닥의 재질이 사포예요. 그런데 다른 조는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사포가 아닌 도화지를 하는 조도 있을 거고, 고무판을 하는 모둠, 유리판으로 하는 모둠, 나무판으로 하는 모둠, 금속판으로 하는 모둠. 그래서 모둠이 총 6개인데 모둠마다 서로 다른 물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결론을 서로 모아서 결론 내볼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실험은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선생님이 요걸 나눠줄 거예요. 요 표를 하나 나눠줍니다. 우리 조가 만약에 사포였다면 사포라고 적고 그 다음에 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미끄러질 때의 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실험을 5번 해서 평균을 기록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평균을 기록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1에서부터 5의 각 총합을 더해서 나누기 5로 하면 평균값입니다. 그 각도를 적으면 실험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둠별로 각 물체마다 그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걸로 비교하면 미끄러 시작하는 각도가 조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때의 마찰력 크기 사이. 자, 어떤 각도일수록 마찰력이 커질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각도가 클수록 마찰력이 커지는 걸까요? 작아지는 걸까요? 이거 잘 생각하면 됩니다. 마찰력이라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운동을 방해하는 힘, 미끄러지지 않을 때가 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모둠별로
6종류의 실험이 되어 있는데 마찰력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무엇인지, 바닥에 붙인 재질이 큰 재질은 뭐고 작은 것은 무엇인지 구분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정리할게요. 아까 나무도박이 아크릴판과 그 사이에 있는 재질, 접촉한 면의 재질이나 거칠기 등에 따라서 그 물체의 나무도박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기름이나 얼음, 유리, 얘네들 미끌미끌하죠. 이런 거와 접촉할 때는 마찰력 크기가 작다. 그리고 사포나 고무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 크기가 크다. 마찰력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각도 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각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실험 결론 낼 때 각도의 크기하고 마찰력의 크기하고 이런 것들을 잘 결론 지으면 돼요. 이처럼 물체가 접촉한 면에 따라 마찰력 크기가 다른 성질. 자, 접촉한 면이 재질이 거칠면 마찰력의 크기는 작아지고 미끌미끌하다면 마찰력 크기가 작아지고 이러한 마찰력이 접촉면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실생활의 예.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체인이 있고 금속과 금속 사이에 체인이 연결해서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기름, 윤활유를 뿌리면 이 체인이 그 홈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회전할 때 싹싹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잘 체인이 회전할 때 금속과의 마찰을 줄여주겠죠. 윤활유가. 그래서 미끌미끌해서 바퀴가 잘 회전한다는 거예요. 마찰력이 작아지는 겁니다. 윤활유는 미끌미끌하니까. 자, 그러면 빙판기는 미끌미끌한데 모래를 뿌려놨죠. 이 모래는 까칠까칠하죠.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찰력 크기가 커져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 여기 볼펜 손과 볼펜 사이에 고무 접촉면이 있죠. 이 고무 접촉면은 마찰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이 커서 손가락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마찰력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